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마른 장마와 폭염이 겹치면서 경남 지역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마저 없어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밀양시 모안면 백안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작은 물 웅덩이만 남긴 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이 저수지의 평균 조수율은 1%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물로 가득 차야 할 저수지 한가운데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45%로 평년 평균인 60.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폭염과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가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농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농민들은 제한급수에 의존하거나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 논에 대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은 바닥이 메말라 흙먼지만 날릴 뿐 물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 알을 생길라 간식인데 이때가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물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감수가 많이 돼 버니 절반 넘게 이렇게 감소가 돼 버는 거지. 상황이 악화되자 경남도는 폭염 가뭄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한 밀양시에는 정부의 가뭄 대책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창녕군 용수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서나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막는 데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분간 밀양 지역에는 뚜렷한 비 예보가 없는 상황. 메마른 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의 한 환경단체가 창원시 진전면 봉안마을 민간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주거지 인근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창원시의 의료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소각장 처리 규모가 과도해 외부 폐기물 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사업계획 검토 중단과 창원시의 관련 인허가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진해 지역 정치권이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해 지역 시도의원들은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는 80년간 해군 장교를 양성해온 핵심 교육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교 교육은 함정과 항만, 해양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해군사관학교를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해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재검토하고 정부와 해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4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6월에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48만 5천 명의 외국인이 부산을 찾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6월에 열린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상반기 부산의 외국인 관광 지출액은 5,9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습니다.
11일 동안 부산에서 열렸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9일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21개 위원국을 포함한 162개국 관계자 3,140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 기간 회의장인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에는 13만 7천여 명이 방문했고 이 중 부산관은 4만 2천여 명이 관람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또 지난 20일 기후변화 등 세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선언을 공식 채택하며 세계유산협약의 새로운 전략 목표로 협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국제유산 포럼 개최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문화도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30일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각종 순환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와 CCTV 등 각종 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운대 관광시설 사업소를 찾아 수상구조대와 경찰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과 대티, 북구 구포와 동래 내성교차로를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노선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BRT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부산과 경남 등 동남권의 총 8개 BRT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부산 관련 신규 사업은 하단에서 대티, 구포에서 만덕, 신호에서 하단, 하단에서 주례, 진해에서 신호 등 5개 노선입니다. 문현에서 수영 구간 등 3개 사업도 계속 추진됩니다. 특히 강서구 신호에서 하단과 대티로 이어지는 노선은 도심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진해에서 신호 노선은 향후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한 646만 TEU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은 273만 TEU로 전년보다 3% 감소했지만 환적 물동량은 유럽과 중국의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73만 TEU를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운선사가 아시아 북유럽 노선에서 부산항을 주요 허브항으로 사용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출생아 수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267명으로 지난해보다 13.6% 늘어 5년 만에 1,20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울산은 545명으로 18.2%, 경남은 1,228명으로 11.4% 증가하며 부울경 모두 최근 5년 사이 5월 기준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도 2만 3천여 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2년간 늘어난 혼인과 출산 인식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장군이 지역 내 부정부패 의심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기장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박종철 부산시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관련 특혜 의혹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 군수가 부정부패 의심 사업으로 제시한 명례리 치유의 숲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들의 요청과 민원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정황만으로 군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려는 정부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과 광양, 인천, 울산 등 각 항만은 취급 화물과 운영 방식, 배후 경제권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부산항을 북극 항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해외 주요 항만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가칭 한국항만공사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부산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가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1일간 경남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에서 개최됩니다. 공룡과 떠나는 신나는 모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개최 20주년이자 10회째를 맞는 행사로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9월 21일까지 입장권 사전 예매를 진행하며 기관 단체와 협력해 홍보와 관람객 참여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30일 낮 1시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막 2동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6동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을 빚은 부산경찰청이 수사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담경찰관에게 의무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접수부터 종결까지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 시 전문기관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고 경미한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오늘 하루 무더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 이어 부산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지자체들은 산업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 30일에는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날 부산 전역이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의 재활용 사업장은 폭염 중대경보가 예보되면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이 2시간 일찍 시작됐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장을 찾아 폭염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폭염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폭염 예방 교육과 또 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시원한 생수 등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의 건강 상태도 지금 수시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무더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임시자원회수센터에서의 폐현 수막 작업 현장과 가로수 유지관리 작업장을 돌아보며 폭염 예방 수칙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청을 비롯해 관내 복지관 등에는 생수 냉장고가 지원됐습니다. 누구나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며 물을 꺼내 마실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병 정도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시 정도 되면 거의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간에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각 지자체들마다 생수 냉장고와 양심 양산을 운영하고 살수차와 쿨링포그를 운영하는 등 도심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의 관광지, 더 이상 해운대와 광안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K콘텐츠를 계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골목 깊숙이 스며들면서 지역의 오래된 산업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탄소년단 공연이 만든 변화, 공연장을 넘어 골목 상권까지 이어진 겁니다. 골목으로 스며든 K콘텐츠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이 끝난 뒤 글로벌 팬들의 발길은 공연장을 넘어 부산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It's incredible still. It's so beautiful. See or shopping or food is perfect.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연 전후 2주간 부산 주요 상권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영도 상권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시장은 11%, 서면은 8.7%, 해운대 5% 증가하는 등 주요 관광 상권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소비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부산 지역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1.7% 급증했습니다. 상권별로는 영도가 259.1%, 광안리가 101.3% 늘어나 글로벌 공연이 지역 골목 상권까지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도의 경우 조선소와 창고였던 공간이 감각적인 카페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조선업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보다는 이제 자기가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해안경관이나 흰여울 마을 같은 곳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좋았던 그 공유하기 좋은 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유명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골목과 상권으로 발길을 옮긴 것, 유명 관광지가 아닌 꾸밈없는 골목과 살아있는 산업 현장, 그리고 지역의 역사까지 가장 부산다운 풍경이 글로벌 팬들의 새로운 여행 코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공연 열기를 넘어 이제는 부산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다시 부산을 찾고 싶어하는 이른바 부산병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부패 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단은 행정과 토목, 건축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돼 군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낭비가 의심되는 낭비성 의심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예산을 단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기장군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기장군은 군민 제보 창구도 함께 운영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던 양산시 의회가 약 3주 만에 의장단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산시 의회는 29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국민의힘 정숙남 의원이, 민주당 신재향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시건설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유식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박일배 의장과 정성훈 의원이 참석하면서 원구성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양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1명, 민주당 의원이 9명 등 모두 20명이지만 의장 선거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도는 경남 피지컬 AI 글로벌 1강 선도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3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를 포함한 21조 1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AI 개발 실증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 AI 로보틱스 밸리 조성, AI 전문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피지컬 AI 실증 기업 200곳, AI 팩토리 500곳, AI 데이터 센터 6곳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번 전략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6조 7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